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권TV의 최수용 인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신 원근 각지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또 동포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은요, 다대포에 침투했던 간첩조가 있었습니다. 작전부에서 난파시켰던 공작원 전충남과 이상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충남과 이상규가 우리나라의 초병에 의해서 생포당하는 아주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망신을 당한 그런 사례이기도 하고 실패 침투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전충남과 이상규가 체포되는 과정 또 그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내용을 통해서 대구에서 벌어졌던 미국 문화원 앞에서의 폭발 테러 사건이 조명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합니다. 1983년 9월 22일 대구시 미국 문화원 앞에서는 폭탄이 터져서 고교생 1명이 사망하고 경찰 등 4명이 다치는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kg 상당의 폭탄은 인근을 지나던 택시는 물론이고 미국 문화원과 맞은편에 있던 건물의 유리창 500여 장이 깨질 정도로 위력이 막강하였습니다. 당시의 국가안전기획부, 현재 국가정보원이죠. 이곳에서 합동신문조를 구성하여 이들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수사하는 과정이 전개됩니다. 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경북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 5명이 용의자로 지목돼서 구속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30여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백을 해서 징역형을 받고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그해 1983년 12월 3일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서 북의 작전부라고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특수부대를 양성해서 난파시켜서 적 후방을 교란하고 무력 봉기를 통해서 적의 사회를 무질서를 양산하고 폭동을 통한 무력 혁명 완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아주 혹독한 훈련을 양성되는 그러한 공작원 남으로 난파되어서 그러한 간첩 활동을 전개해왔 북을 대표하는 주요 대남 공작기관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작전부에서 양성된 간첩조들은요, 다대포 해안을 침입해서 들어오다가 대한민국 초병에 의해서 발견되고 현장에서 격투를 하면서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결국에 자살 못하고 생포되고 맙니다. 이들을 해안가에 내려주고 북으로 도주하던 공작선은 맹렬한 속도로 도주를 했지만 결국에 대한민국의 명령에 의해서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난파 임무를 띄고 왔던 공작 모선, 공작 자선, 또 침투조 모두가 죽거나 생포되는 그러한 성과를 거행했던 다대포 간첩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다대포 침투 사건을 그해 미얀마 수도 랭군에서 있었던 아웅산 테러 사건을 시도한 지 불과 55일 만에 다시 대한민국을 침범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생포되었던 침투조장 동년 1983년 12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침투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미 침투한 간첩을 만나서 부산 일대 주요 국가기관을 파괴 폭파시키고 인명을 살상하여 사회 혼란을 조성을 한 동공작원들과 함께 월북할 계획이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난파되기 전에 이미 난파된 공작원이 대구 문화원 폭파에 성공했다라고 보고하는 무정을 감청했다라고 폭로하였습니다. 대구 문화원 앞에서 벌어졌던 폭탄 테러 사건이 누가 했다? 북에서 사주에서 주도한 그러한 테러 사건이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수사당국은 당황하긴 했지만 경북대학교 용의자 5명에 대해서는 반공법,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동조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이런 혐의로서 징역형을 구형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2019년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곳의 재심 권유로 인해서 무죄로 뒤바뀔 때까지 36년간 폭파 테러범이라는
이름을 쓰고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럼 기획과 실행은 북한이 하고 그 사주를 하고 또 거기에 부안해동의 학생들이 참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이들을 또 간첩 행위로 몰아서 또 테러범으로 몰아서 옥살이 시킨 게 억울하다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북쪽과 친하게 지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그런데 2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의 물정을 분별하지 못하고 북한에서 파견한 대남 공작원들의 그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갔던 거죠. 자, 그러나 북한 괴뢰, 국가의 이름을 참칭하여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유지해오는 왕권 세습 체제인 저 북한이란 체제는 국가가 아니라 미친 광신교 교도들의 집합체라고 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나 선진국에서도 북한을 컬트, CULT라고 하는 미친 광신도 교도들의 집합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의 폭파 사건은 다대포에서 생포된 전충남에 의해서 요행이도 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만 대부분의 북한 괴뢰가 추진해온 대남 공작 사업들은 감쪽같이 성공을 한 사례가 적지 않았죠. 따라서 우리나라 영내에서 벌어졌던 각종의 의문 사건들이 북한의 소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늘 그러한 개연성을 열어두어야 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분열되어 있는 분단 국가라는 이 현실이고 비애인 것이죠. 민족의 비극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대구 미국 문화원 폭파 사건이 1983년도에 벌어졌는데 그보다 3년 앞선 1980년 5월에는 광주에서 5.18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서거하시고 대한민국 사회는 1979년 10월 26일 이 11.6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극도의 혼란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김일성은 남쪽에서 광주 소요 사태를 인민의 무장혁명으로 승화시켜서 대한민국을 적화하지 못한 곳에 아쉬움을 두고 토로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 괴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한을 적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버렸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집어먹을 수 있을까 궁리만 하고 있는 것들의 집합체입니다. 이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대한민국을 욕먹이고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고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파괴함으로써 그냥 대한민국 전체 이 한반도를 적화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지나간 70여 년의 세월을 지탱해왔던 것이죠. 뭐를 통해서요? 전제주의, 세습, 왕조 체제 유지하라는 이 뒤떨어진 해괴망측한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괴뢰 도당들은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정치권의 타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합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다시금 재조명 규명한다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목적하에 재조명해서 이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5.18을 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야만 했을까요? 김영삼은 이전 노태우 정권으로부터 승계 물려받았던 정치 자금이 폭로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라도 피해가 불똥이 튈까 염려한 김대중은 먼저 선수를 치죠. 먼저 노태우 측으로부터 현금 몇십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몇십억만 받았겠습니까? 제가 이 국가정보기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과거 김대중이 살고 있던 동교동에 돈을 날라주었던 그런 선배의 증언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선배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갖다 줬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벌어졌던 5.18 사태, 이 북한에서 주도했던
폭동이었다, 이런 것을 증언해주는 탈북인들도 있었죠. 또 이 사태를 연구했던 그러한 정치인, 학자, 언론인 여러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연구나 조사 과정들이 소위 정상적으로 발표되거나 일반 시민들과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은 지금까지 아닌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을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증거,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요? 왜? 이 민주화 운동이 이런 민주운동의 측면과 또 폭동적인 측면, 북한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요, 5.18을 민주화 운동이다, 이러한 개념으로만 규정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5.18 유공자로 지정받았던 분들께서 이제 가짜 유공자 척결위원회라는 이런 단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최근 그분들이 5.18 가짜 유공자 척결 투쟁위원회 이 명의로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주장한 내용을 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하여 5.18의 서훈자가 15,180명을 그동안 5.18 서훈자, 즉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가짜 5.18 유공자를 가려내달라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5.18 가짜자에 대한 다른 단체에서도 간헐적이나마 진짜 5.18의 유공자이신 광주 시민들 직접적으로 가짜 유공자 척결을 주장한 건 처음 있는 역사상 최초의 일인 것이, 동기자회견에서는 가짜 색출 척결 끝까지 간다, 이런 현수막과 함께 이 땡땡을 내가 인후 보증해 주었다, 양심선언 당사자 정땡땡, 또 인후 보증 및 부정수급자 조사하라, 민주당은 5.18명 공개하라, 가짜 5.18 유공자 전수조사 예우 박탈과 같은 편말이 등장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국가 차원의 유공자 인정을 하는 그 모든 절차와 보상금 지급을 일개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가 전권을 가지고 확행한다는 것은 그간 이런 문제점이 숱하게 지적돼 왔던 것이 현실적인 객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자, 민주화의 봄으로 일컬어졌던 1980년도에 광주에서 벌어졌던 5.18 사건, 이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우리 스스로가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또 이 현실을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가 극복을 하지 못하면 극복 못할 이런 문제로서 특정 전라남도 광주시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북한을 제외시켜 놓고 우리 쪽만의 문제라고 이렇게 하기에도 곤란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에서는 거액의 혈세를 가지고 광주 5.18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왔고 줄기차게 현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종 예우와 특혜를 받는 유공자가 되었고, 또 이러한 유공자가 되는 과정에서 한두 사람이 인후 보증을 함으로써 그냥 용이하게 유공자로 결정되는 이러한 일의 한두 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개 못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것도 떳떳한 행동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와 같이 진짜 5.18 광주 유공자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가짜 유공자를 척결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차제에 그동안 광주시에서 진행해왔던 5.18 유공자 심사 보상 업무는 땅이 정부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이제 승격이 될 터인데, 그곳에 장관을 하고 계시는 박민식 장관께서는 이 5.18 가짜 유공자 척결하는 문제를 역사 바로 세우기, 국가기강을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훈처 보훈장관, 박민식 장관의 선친께서도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가 불의의 사고로 순국하신 그러한 용맹한 장교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민식 장관께서는 그러한 가문에 제대로 유지 발전시키고 아버님의 그 높은 뜻을 기려서라도 국가의 이 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지휘관으로서 올바른 결정, 올바른 판단을 해서 이 역사 바로 세우기, 국가 기강을 정상화시키는데 꼭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경청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복된 시간으로 가득가득한 그러한 시간이 국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